날씨가 또 갑자기 시원한 것 이상으로 싸늘해져서 오락가락합니다. 걸어다니기 좋은 날씨고요. 또 미세먼지도 없어서 정말 천명 그 자체 가을 날씨인 것 같습니다. 어제 주말이었는데 원장님께서 한 2년 전에 또 교육을 받으시고 이제 창업을 하신 원장님께서 장톡이 왔어요.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?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딱히 그거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답을 드릴 그럴 정도는 아니어서 제 생각을 담아서 유선상 통화를 했습니다. 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하셨고, 그런데 이 원장님이 지금 공부방을 내셔서 2달 만에 아이들이 16명이 됐거든요.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수학을 겸비하면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올 겁니다 라고 본사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. 그런데 본인은 더하기 빼기 밖에 모르는데 알바생도 구할 수 있는 그런 걸 알려드리기도 하고, 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원장님을 돕겠습니다 라고 이제가 창업하신 원장님께 그러한 쪽으로 알아보시라고 학원업으로 아마 손을 내미신 것 같아요. 아마 검단 신도시인데 월 한 4,500 정도 25평. 우리가 이 상권이라고 하는 건 골목 하나에 따라서 또 몇 미터에 따라서 1, 2층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 가격이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거든요. 원장님이 보신 조건은 한 월세가 한 4,500 정도 예상하시고 머지않아 내가 그걸 계약해서 수학이랑 하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더라고요. 다른 걸 질문하셨는데 제가 좀 염려스럽고 우려가 되는 거예요. 450도 아니고 4,500인데, 그리고 나의 경험은 영어밖에 모르는데 모르는 수학을 들고 본사가 다 해주겠다라는 말만 믿고 과연 나는 배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, 좀 높아심에 제가 그 부분을 먼저 내가 아는 물건도 어떻게 파는지에 따라서 가격 책정이 다르거든요. 하물며 내가 모르는 영역을 그게 과연 승산이 있을까? 내가 어느 정도의 아이들을 핸들링 해야 되며 강사는 몇 명을 내가 고용을 해야 되나, 이런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먼저 드렸고요. 두 번째는 지금 창업한 지 2달 만에 16명이면 나쁜 성적은 아닙니다. 잘하고 계시는 거거든요. 근데 그게 위험한 구간이에요. 다음 달에는 배가가 늘어날 것이고 다다음 달에는 그 제곱으로 늘어날 것이고,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 구간이 지금 영역이거든요.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린다면, 원장님 그냥 40명이 될 때까지는 묵묵히 그 자리를 고수하십시오. 우리가 당장 내일 일을 모르는데 본사에서 그러한 제안을 했다고 해서 내가 여력이 안 되는데 덥석 그래 내가 수학이랑 같이 하면 훨씬 더 잘 된다고 장밋빛 제안만 받아들여서 덥석 계약을 해버리면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. 고스란히 내가 감수해야 될 몫도 스스로가 해야 되고요. 잘 되면 너무 땡큐인데 그렇게 100% 보장이 안 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질까요? 나 혼자 결정한 일에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. 그래서 두 번째는 40명이 될 때까지 묵묵히, 정말 그 원장님께서 준비한 기간만으로도 2년 정도가 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잘 차려지고 진행 과정에 있는데 덥서 귀가 쏠깃해서 팔랑귀가 돼가지고 정말 그렇게 될까? 내가 수학도 모르는데 이들이 다 해준다잖아 라고 믿었다가는 행여 안 됐을 때에 오는 리스크를 내가 온전히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도 조언을 해드렸습니다. 원장님들이 그 상담을 받다 보면
어,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. 공감하고자 하는데 한 번 더 귀를 쫑긋 기울여 보세요. 원장님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자랑질보다는 상대에게 어떤 문제로 왔지? 우리 땡땡이 어떤 부분이 양이 안 차서 학원을 알아보고 계신가요? 라고 질문하시는 편이 훨씬 빠르고 답을 솔루션 드리기에 수월합니다. 그런데 그 상대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고 나 혼자 흥분해서 막 우리 교실에 자랑질만 하다가는 정작 상대가 저는 그 영역은 됐고요. 우리 아이가 그 정도는 준비가 된 것 같아요. 이 영역에서 말하는 영역이 조금 메이크업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. 그와 반대로 어머 우리 애는 스피킹도 잘 되는 것 같은데 곧 중학생이 될 터인데 문법이 잘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. 그걸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런 어머님들도 계시거든요. 얼마 전에 입회한 사립 초등학생이 있거든요. 저는 이 아이랑 똑같은 학년에 사립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학원에 에이스가 있단 말이에요. 그 자녀를 간판급으로 내세우려고 목이 여기까지 찼거든요. 왜? 자랑질을 해야 되니까. 그런데 이 어머님이 원장님 그 아이랑 겹치지 않는 시간에 우리 아이를 좀 넣어주세요.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제가 조금 더 공감하고자 쫑긋 귀를 내세우지 않았다라면 우리 학원에 이러한 학생도 있습니다. 이 자녀는요 벌써 초등학교 4학년인데 중학교 과정을 나가요. 이렇게 자랑질을 할 뻔했다니까요.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그 아이랑 겹치는 시간을 원치 않으니 다른 시간으로 배정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하셨어요. 그래서 보면 제가 먼저 자랑질을 했더라면 그 어머님이 기분이 어땠을까요? 나 걔랑 같은 시간에 원치 않고 나 그 자녀의 이야기도 궁금하지 않아. 그런데 왜 원장님은 그 아이를 간판 스타로 내세우지? 이렇게 그 어머니께서 미리 등록도 하기 전에 기분 나빠 할 수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등록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. 왜요? 그 어머님의 눈높이는 그 자녀가 아니거든요. 왜? 내 자녀도 그만큼은 해. 나는 그 정도 눈높이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바래 라는 마음가짐으로 오신 거예요. 너무 잘했어, 너무 잘했어. 그거 참지 못하고 자랑질을 했더라면 그 자녀의 이야기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어머니께 그 에이스 자랑질을 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. 이 생각이 딱 오버랩이 됐어요. 그런 것처럼 지금 창업하시는 원장님들 정말 두고두고 새기셨다가 나 자랑할 거 너무 많거든, 알거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벅지를 찔러 가면서까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최대한 줄이세요. 그러면 상대가 어떤 연유로 왔는지, 무엇이 궁금해서 왔는지, 어느 영역이 필요해서 왔는지 다 이야기를 한다니까요. 그러면 거기에 구멍 난 거에 맞춰서 설명해 드리고 또 들어보고 구멍 난 거 맞춰서 설명해 드리면 그게 상담이 되고 설득이 아닌 설명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. 이 편은 아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입니다. 자정이 다 돼서 목소리가 잠겨서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 세미나 토요일, 일요일 있거든요.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신청 못하신 분 또 카톡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감사합니다.